자, 플러스레드 전체 모의고사 고2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강의를 보는 타이밍이 고2 되기 바로 직전 타이밍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2를 좀 더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낼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년이란 경험치가 있어. 고1을 보내면서 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야. 조금 더 내가 목표했던 거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달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지 않고 성적이 잘 나오지는 않더라. 근데 이거를 고민해보고 고2 때 올라가서 뭔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1 때 성적과 고2 때 성적이 거의 비슷비슷한 거야. 왜? 똑같이 고1 때 했던 거 그대로 고2 때 똑같이 하니까 성적도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하고 뭔가 달라진다라는 느낌으로 고1 때 뭔가 했던 실수들, 바꿔야 하는 행동들, 고쳐야 되는 행동들을 고2 때 바꿈으로써 뭐 하는 거야?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맞아보자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뭐가 문제였었는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1 때 보니까 중학교 때 시험과 고등학교 때 시험이 좀 다르다는 걸 체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때 시험은 범위가 일단 교과서 한 2강 정도면 끝나는 범위였었는데 고등학교에 가니까 범위가 많다 이거예요. 교과서 2강은 기본이고 외부 지문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추가되면서 중학교 때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정도의 시험을 보게 되죠. 됐습니까? 시험 범위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1 때는 팽팽 놀다가 시험 기간 딱 시작하는 순간 공부를 시작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 범위를 다 외우는 것이 불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암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대가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결국에는 기본 실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야.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의 무조건적인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시험이 변별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시험 범위를 너무 적게 하면은 애들이 다 외울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범위를 길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 암기해서 풀면 실력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의 차이를 좀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서술형이라든지 주관식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서 암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기본 실력이 없으면 무너지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분명히 중학교 때도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고등학교 가니까 팍 떨어지더라. 이유가 뭐겠습니까? 열심히 한 건 맞으나 기본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억울하긴 하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내신 때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내신 등급은 내신 들어가기 전에 결정이 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맡고 싶어하는 한 3등급까지의 등급은 25% 정도가 돼야 받을 수 있는 등급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아니 반에서 4명 중에 1명은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등급 받는 친구와 1등급, 2등급 받는 친구와 특히 4등급 받는 친구까지 다 비슷비슷하게 열심히 해요. 근데 다 똑같이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스터디 카페 가는데 왜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기본 실력에 있다. 사실은 시험 기간 한 달 전에 사실은 등급이 정해진다. 그리고 시험 기간 때 공부를 하는 것은 그 등급을 유지하거나 최대 한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론은 뭔지 알아요? 우리가 내신 기간이 아닌 시기, 이럴 때 겨울방학 아니면 3월달 내신 딱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기본 실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기본 실력이라 하면 별거 없어요.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이게 왔다야. 쌤, 내신인데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겁나 중요합니다. 왜냐면 서술형으로 바뀌거나 주관식으로 바뀔 때 어휘력이 없으면 절대 쓸 수가 없거든. 이거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을 볼 수 있는 구문 실력이 가지고 있어야지 문장을 변형시키거나 여러분들이 조합할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스스로 사고해서 문제를 쓸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겨울방학 때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구문 공부 열심히 하시고 즉 블라썸에서 하라는 거 잘 하시면 실력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매일 단어 시험, 대시험 보고 그 다음에 구문 통과 못하고 그러시면 실력이 올라갈래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방학 때 내신 시작하기 전에 목숨 걸고 기본 실력을 올리는 것이 사실상 내신 등급을 잘 받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야. 알겠어? 3등급 그 안쪽의 애들은 시험 기간 시작하는 순간 다 열심히 해. 그러니까 차이를 내는 순간이 언제다? 비내신 기간이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실수들 잘했으면 다행이고 좋지만 실수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고요. 방학 때만 되면 뭔가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놀려고 하지 말고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그 다음 학기에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 강의는 조금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입장이면 모의고사를 볼 때 그렇게 감정이입이 돼서 보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고 내년 초나 아니면 올해 빠르면 올해 말부터 내가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이런 컨셉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는 정도로 봐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근데 들어갈 때 바로 문제를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알겠습니까? 이 지문에 있는 문장을 하나 좀 보고서 시작하는 형태로 구문까지 같이 정리하는 형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출발할게요. 21번이야. 봐봐. 일단 친구들 명사가 이렇게 있고 됐습니까? 명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끌고 나오는 주어동사가 이렇게 있어. 맞아? 그러면 전치사부터 요 동사 이하까지를 잘 묶어가지고 앞에를 수식하면 되는 그런 컨셉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있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해석하지 말고 그냥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비동사를 이렇게 쓰고서 required란 동사 이렇게 수동태로 써볼게요. required는 요구하다지. 근데 be required는 수동태니까 요구되다지. 맞아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해석하실 때 뭐뭐 하기 위해서 요구되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고 알겠습니까? 마치 구문 인사이더 프리구문처럼 지금 수업하고 있죠? 그 다음에 lead to라고 하면 lead to 이렇게 쓰면 명사를 야기시키다 혹은 명사로 이어지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필기를 하고서 이 문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쓸게요, 여러분들. 비동사 likely to 요거까지. 이러면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적고 보니까 그렇잖아, 그렇지? 여러분들 봐봐. 얘 빼고는 다 어휘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상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게 대부분이 다 어휘 공부야, 진짜로. 단어 공부라고. 알면 그냥 쓱 해석돼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 알면 됐습니까? 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문법 수업도 듣고 여러 가지 수업을 듣는 것은 좋지만 영어 실력을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단어제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크다고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진짜로 그것만 열심히 해. 방학 때 제발. 알겠어? 할게요. 보세요. activities 활동인데 잘 봐봐. in which야.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시 주어 동사니까 여기를 갖다가 슬쩍 묶는데 일단 해석하지 않고 가는 거죠. 그러면 쉐어링은 공유하는 것이니까 공유하기가 요구되는 활동들이지.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공유하기가 요구되는 활동들은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공유하는 것, 서로 공유하는 것이 요구되는 그런 활동들은 이 말이야. 그러면 요 흰 색깔 주어에 대한 동사가 여기라고 해야 됐습니까? 더욱더 뭐 할 가능성이 크냐면 이어질 가능성이 크대. 됐습니까? 뭘로 이어지냐면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해돼요, 여러분들? 활동들인데 해석하지 않고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야. 활동들인데 공유하기가 요구되는 활동들. 뭐 축구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같이 하는 거. 됐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공유하는 것이 요구되는 활동들은 더욱더 뭐 할 것 같다?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뭘로? 발전으로. 됐습니까? 같이 공유를 하면 이게 더 좋은 방향, 발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구나.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문장 하나 정리한 상태에서 지문을 보겠다는 거야. 알겠죠? 자, 문제를 풀 때 21번 문제를 보시면 어떤 거냐면 봐봐요. 밑줄 친 put the puzzle together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야.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밑줄의 의미 문제인데 이렇게 밑줄에 A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 A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뭔가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야. 그래서 A만 딱 봤을 때는 뭔 말인지 알아 몰라?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추상적인 것을 갖다가 구체화시키는 게 이 문제가 의도하는 바야. 됐습니까? 추상적인 말을 갖다가 구체화시키는 거야. 됐습니까? 손뼉이 맞아야 돼. 무슨 말이야? 손뼉이 맞아야 돼. 이건가? 아니죠. 서로 합이 맞고 뜻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상적인 뜻을 뭔가 구체화시키는 작업이야. 알겠어? 손뼉이 맞는다라는 추상적인 말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 추상적인 말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근거가 필요하죠. 그치? 근거가 있어야 이게 이 말이었구나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근거를 어디서 보시냐면 바로 본문 안에서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봤을 때는 추상적인 말인데 본문을 읽고 나면 얘가 이 말이었구나의 근거가 써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구체화시켜서 보기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말, 퍼즐을 함께 둔다라는 말이 본문 어딘가 비슷한 말로 쓰여 있을 거라고. 그 말, 좀 더 쉬운 말을 찾아가지고 보기를 고르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Performing the task, 일을 한다는 것은 퍼즐을 함께 놓는 것이야. 일을 한다는 것은 퍼즐을 함께 놓는 것이야. 됐습니까? 활동들인데 공유하기가 요구되는 활동들, 뭐 하기 위해서, 일을 끝내기 위해서 공유하는 것이 요구되는 활동들은 더 뭐 할 가능성이 크다?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대요. 잠깐만요. 써볼게. 일을 끝내기 위해 공유하는 것은 뭐로 이어진다?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돼요? 일을 한다는 게 퍼즐을 함께 놓는 것이다. 근데 공유하기를 하는 활동들은 발전으로 이어진대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더 읽어볼게요. 이런 종류의 활동들, 즉 공유하는 활동들은 아이들을 동기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격려한데 그 아이들이 역할 같은 것들을 조정하도록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나 이거 할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없는 그런 요소들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체가 이해되지 않아도 상관은 크게 없어요.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시는 뭐 아이들이 가질 텐데 몰라. 어떤 정보의 조각이래. 그리고 공유해야 한대. 그러니까 읽으면서 다 해석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공유하고 같이 한다의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어쨌든 간 퍼즐을 같이 논다는 것도 뭔가 같이 있는 거니까 비슷한 맥락일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뭐 전체를 봤는데 각각의 멤버가 필수적인 정보의 조각을 가지고 있대. 뭐처럼 퍼즐 조각처럼 각각의 정보를 들고 있어. 퍼즐 맞추는 것처럼. 스토리가 4개의 피스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아이들이 what is given 봤는데 하나의 조각을 전체의 이야기 라인이 재구성될 수 없대. 뭐 없이는? 모든 조각들이 없이는. 그러면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 전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끝내기 위해서 퍼져 있는 조각들을 공유시키면 일이 완성되면서 발전되는구나. 이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꼼꼼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읽어보니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스토리라인도 퍼져 있는 게 재구성되려면 모여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시면 이걸 갖다가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일을 끝내기 위해서 공유하는 것이 발전으로 이어진다. 가보겠습니다. 1번. 아이들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동료들을 뭐 할 때?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좋은 말이긴 해. 그런데 동료들이 도움을 요청한다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1번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좋은 말이긴 하지만. 두 번째. 아이들은 get along with them. 잘 지낸다 이 말이야. 잘 지내는 경향이 있으면 tend to 누구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성격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죠. 캐릭터 성격이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should include 포함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성격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격 나온 적이 없다고요. 필수적인 정보의 조각이 분석된다 나온 적 없죠. 뭐 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분석한다 없었죠. 협동하는 것이
협동하는 것이 공유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이게 필수적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일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일 끝내기 위해서 공유하기는 8점. 됐습니까? 그래서 5번 이렇게 쓰시면 끝이에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21번 문제를 밑줄의 의미 문제라고 부르는데 그 밑줄은 그 밑줄만 봤을 때는 뭔 소리야 모르겠어 추상적이야 이거야.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거는 근거가 본문 속에 있다. 요걸 인지하시면 돼요. 근거가 본문 속에 있다. 읽어보니까 대충 이런 얘기야. 일을 끝내기 위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 발전할 수 있구나. 이거야. 그러면 퍼즐을 같이 논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아, 같이 공유해서 하나의 퍼즐을 완성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끝! 자, 그래서 29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고 요 문장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주어원은 동사하다라고 쓰고 걔는 부자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마찬가지로 그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주어 to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쓰냐면 일단 주어원을 쓰고 동사를 쓸 텐데 동사의 종류가 비동사 다음에 뭐 형용사가 나오든 ing가 나오든 pp가 나오든 이렇게 문장이 구성될 수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조동사 같은 게 나오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 완료동사라고 하면은 have가 나오고 뒤에 pp가 나오는 이런 형태겠지. 맞습니까? 동사는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일반 동사 뭐 go나 it나 뭐 have나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주어원은 동사원 한다 이렇게 쓰고 주어 to와 마찬가지로라고 쓰려면 뭐를 쓰냐면 여기다가 as를 쓰고요. 됐어? 그 다음 바로 주어 to를 쓰는 게 아니라 주어 to를 엿다가 써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친구들 어차피 주어는 이거 하다 주어 to와 마찬가지로면 사실상 요 동사 이하의 말들을 다시 한번 반복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왜? 똑같으니까 얘가 그렇다 얘가 그런 것처럼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요 친구들만 쏙 열로 보내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동사는 얘와 같지 않고 do나 does나 did가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됐습니까? 봐봐. 예를 들어볼게. 그가 거기에 갔어. 그녀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as를 이렇게 쓰시고요. 됐습니까? went니까 do나 does나 did 중에 뭐 써야겠어요, 여러분들? 과거형이니까 당연히 did지. did를 쓰고서 그녀처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녀는 부자야. 됐습니까? 내가 부자인 것처럼 내가 부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 as를 쓴 다음에 얘 비동사지. 근데 나니까 is가 아니라 am을 쓰고서 I 이렇게 쓰면 돼요. 됐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뭐와 마찬가지로의 느낌을 주려면 일단 as를 쓰고서 주어를 뒤로 뺀 다음에 그 앞에 한 칸만 뭐를 채우면 되는데 그 채우는 게 앞에 있는 동사의 종류와 일치하면 돼요. 됐습니까? 비동사면 비동사, can이면 can, have면 have. 그 다음 일반 동사일 때만 do, does, did 이거를 도치를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걸 갖다가 의문문 어순이라고 해요. 의문문 어순. 그쵸? Did she go there? Am I rich? 이렇게 쓰니까 이걸 의문문 어순이라고 하는데 요거가 좀 헷갈리면 그냥 요 형태로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봐봐. 죄수들은 봐봐. 여기서 동사의 종류를 보니까 were, open은 부사니까 종종 turned 바뀝니다. 이거야.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pp지. 맞아? 죄수들은 종종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노예들로 바뀝니다. 뭐와 마찬가지로 이 말이지. 그러면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이 말인데 앞에 있는 동사의 종류가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did가 아니라 were가 이렇게 와야죠. 됐습니까? 이게 29번에 여러분들 2번 보기인데 이게 정답이야. 이게 틀리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어원은 동사 하다. 주어 to와 마찬가지로라고 쓸 때 여기 들어가는 동사의 종류가 앞에 있는 동사의 종류와 일치해야 한다. 이거예요. 당연히
요 뒤에 나머지 것들은 뒤에 쓸 필요가 없겠죠. 왜? 앞에 있는 말과 똑같으니까. 되십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필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따로 뺏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수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평가원에서 매우 좋아하는 유형인데 애들이 잘 못해. 그러니까 반드시 좀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봐봐. 어법 문제인데 잘 보세요. 어법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어법 문제 물론 문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보기가 포함된 문장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반드시 구조 분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되면 해석까지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아니 생뚱맞게 구문도 아니고 어법인데 웬 구조 분석과 해석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푸는 내신의 어법 문제와 모의고사의 어법 문제는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구조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워 PP구나를 봐야지 여기서 did가 아니라 워구나가 보인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서 뭐지 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구문을 보고서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것만 잘 지켜줘. 나머지는 다 어법 포인트니까 요것만 잘 꼭 지켜주세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법 문제는 빨리 풀어야 돼 라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서 하나하나 정확히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이야. 알겠습니까? 빨리 풀고 틀리면 빨리 틀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볼게. 1번 일하는 것은 노동이고요. 직업은 교환하는 겁니다. 그 통화, 화폐를 노동과 바꾸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노동을 갖다가 무역하는 것은까지가 주어지. 주어에 동명사 형태 ing 있으니까 괜찮아 보여요. 됐습니까? 노동을 거래하는 것은 고대의 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2번 prisoner는 죄수들은 종종 바뀝니다. 비동사야. 노예들로 뭐와 마찬가지로 죄수들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됐습니까? 답은 2번 들어갈 건 워가 되겠죠. 3번 where이 나오면 친구들 잘 보세요. where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말이냐면 얘를 which랑 비교하세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where 뒤에는 친구들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것이고 which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봐봐. 미국은 물론 가지고 있는데 그 자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에 대한. 그리고 아프리카는 포획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포획되고 수송되었습니다. 끔찍한 환경 속에서 어디로? 미국으로 수송되었고 캡처되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 나올 필요 없이 완전한 문장 아니야. 그래서 where 뒤에는 지금 완전한 문장으로 쓰여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where이 나오는 순간 얘는 상대 보기가 which라고. 그러면 뭘 묻는 거냐면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야 아니면 불완전한 문장이야 요걸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쓱 보시니까 주어 아프리칸들이 포획되어서 이동됐구나. 미국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문장 오케이. 4번 보겠습니다. 어려운데 봐봐. 얘는 지금 올도우는 접속사야 전치사야? 하나 둘 셋. 접속사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따르면 접속사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국룰이란 말이야. 맞습니까? 그런데 illegal은 형용사예요. 띠용 이거지. 왜 갑자기? 비록 불법이지만 거의 모든 곳에서 말은 돼. 근데 이상하지. 잠깐만 앞문장을 볼게. 또 다른 형태의 노동 오너십 소유권은 뭐였냐면 이른바 데비트 채무 노예였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주어가 대명사이고 동사가 비동사이면 생략될 수 있는 거 아세요?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앞문장을 보니까 이 데비트 슬레이브가 여기에 주어거든요. 비록 채무 노예라는 것이 it라고 할게. 단수니까 is가 이렇게 있었겠지. 그래서 although it is illegal 이거야. 그러니까 illegal은
비동사에 대한 보호였던 거지. 맞습니까? 비록 채무노예는 뭐였을지라도 불법이었을지라도 원래 이렇게 문장으로 갖춰져 있었는데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없앤 것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원래는 비동사 뒤에 보호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와, 어렵다. 됐습니까? 해석해보니까 debit slave is illegal 이건데 it is는 생략 가능하니까 얘만 떨렁 남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맞는 것이다. 왜? 비동사 뒤에 보호 형태니까. 마지막 쌤인데 보세요. 요거는 보니까 그나 그녀는 일한대 pay off 갚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대시에 있으니까 꾸며주겠지. 어떤 빚이냐면 절대 줄어들 것 같지 않은 빚이야. 그러면 얘가 선행사고 대절이 앞에 있는 대비치를 꾸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복수 형태니까 당연히 복수 형태의 동사가 바로 나오는 거 어색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는 선행사와 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I like the boy야. who 다음에 is kind라고 쓸 때 요 is가 누구 친구야? 이 보이 친구 아니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는 선행사와 수일치죠.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는 선행사, 얘의 수일치니까 복수, 봉수 괜찮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5번도 문제가 없다. 답은 2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이 풀기에 어때요? 어려워. 이거 3학년도 어려운 문제야. 그랬을 때 남들은 틀리지만 나는 맞출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런 형태를 봤을 때 as 뒤에 있는 동사는 여기 앞에 있는 동사의 종류와 같은 거구나. 그 다음에 where이 있으면 which와 반대되는지를 봐야 되는구나. 이런 형태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이면 생략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와 수일치를 하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고생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서는 문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빈칸 추론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요거를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칸은 어려운 유형이 맞긴 맞는데 이걸 스킬적으로가 아니라 본질을 좀 이해하시면 훨씬 문제 푸는 게 쉬워져. 뭐라고? 본질을 이해하시면 쉬워집니다. 본질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포인트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빈칸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갖다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빈칸을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빈칸이 있어. 그러면 요 빈칸에 넣을 것이 무엇이야를 묻는 문제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빈칸에 넣을 걸 찾는 거니까 빈칸 문장을 읽어서 이런 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아니야? 맞죠.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큰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글을 읽어.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서 신나게 보기를 봐요. 그럼 두 개가 헷갈려. 그러다가 어느 것을 알까요? 코카콜라 맛있다 한 다음에 답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틀리죠. 됐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친구들 봐보세요. 빈칸 문제를 풀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두 다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이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헷갈린 것은 읽었어. 이게 됐어. 근데 문제를 풀 때 헷갈린 건 뭐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그 기준을 본인 생각으로 가져가니까 힘든 거야. 어디가 아니라 지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빈칸은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눈으로 푸는 거야. 눈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쫙 빼고서 지문 속에 있는 거를 갖다가 답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강력한 습관이 학생들을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이 말이 있구나. 이 말을 보고서 이 말과 똑같은 말을 쓰면 되겠네.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라고요. 지문 속에 있는 말을 활용해서 답을 고르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뭐가 아니라 본인 생각이 아니라. 이걸 갖고 있으면 빈칸이 엄청나게 쉬워지고요.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하면 훨씬 더 빨리 실력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봐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읽고서
여기에 뭐 들어가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걸 뭘 하는 거냐면 다른 말로 이거를 타겟팅 한다고요. 타겟팅.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라는 타겟팅을 먼저 하시는 거야. 됐습니까? 요게 첫 번째. 그러면 강력한 습관이 학생들을 어떻게 만들까? 요거예요. 그러면 요 문제는 강력한 습관이 얘가 소재인 것 같은데 얘가 학생들을 어떻게 만들까? 요게 포인트죠. 됐습니까? 끝! 두 번째. 요 타겟팅한 것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본문을 읽으세요. 본문을 읽어서 요 타겟팅한 것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찾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친구들 가보세요. 중요한 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본문을 읽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근거를 머릿속이 아니라 근거를 눈으로 보고 빈칸에 그대로 붙이는 거야.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이구나. 보기 볼까? 이게 아니라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즉 강력한 습관이 학생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이 말이구나. 이 말과 똑같은 보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는 말을 갖다가 그대로 빈칸에 붙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안 하니까 기준이 안 생기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눈으로 보고서 빈칸에 근거를 붙인다. 이게 포인트라고.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요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거를 갖다가 기준이라고 할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통해서 보기를 보면 무조건 소거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기준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나머지는 다 오답과 가까운 것들일 거니까요. 알겠습니까? 포인트는 뭐다? 빈칸에 낼 것을 본문을 읽고 그 근거를 눈으로 본 상태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푼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해볼게. 봐봐. 빈칸을 보니까 강력한 습관이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습관이 일단 형성이 되면 보상에 대한 강력함이 덜 중요하대요. 됐습니까? 어쨌든 간에 소재가 습관인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습관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면 보상은 덜 중요하대. 무슨 말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한 연구에서 연구원들이 제공했는데 대학교 학생들한테 팝콘을 제공했습니다. 뭐 하는 동안? 뮤직비디오를 보는 동안. 어디에서? 시네마에서. 됐습니까? 그들은 발견했는데 뚜렷한 차이가 있대. 뭐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강력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야.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는 강력한 습관. 팝콘 무조건 먹어. 영화관 가면. 그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차이점이 있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팝콘을 먹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절반의 학생들은 오래되고 스테일한 꿉꿉한 그런 팝콘을 받았고요. 나머지 절반은 받았습니다. 신선한 팝콘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을 때, 두 개가 있을 때 여기는 좀 눅눅이, 여기는 신선이, 이런 팝콘을 받은 거죠. 됐습니까? 사람들인데 강력한 팝콘, 그러니까 강력하게 팝콘 먹는 습관이 있는 학생들은 봐봐. 얘가 포인트지. 강력한 습관이 있는 친구들이 우리가 원하는 바니까요. 맞습니까? 이 친구들은 먹었는데 똑같은 양의 팝콘을 먹었대요. 뭐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니까 그것의 신선함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더 읽을 필요가 없어요. 봐보세요. 강력한 이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신선함과 상관없이 똑같은 양을 먹는구나. 그러면 강력한 팝콘 먹는 습관은 만들었어. 학생들이 뭐 하게? 신선함 상관없이 같은 양을 먹는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을 갖다가 그대로 빈칸에 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야 정확하지. 이거는 뇌피셜이 아니라 여기 있는 본문 피셜이야.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지. 이게 포인트라고요. 반면에 약한 팝콘 먹는 습관이 거의 없는 학생들은
훨씬 덜 눅눅한 팝콘을 먹었습니다. 프레시한 팝콘보다. 그러니까 습관이 없으면 이런 신선도와 눅눅함이 차이가 있다고요. 근데 무조건 팝콘 먹는 학생들은 그게 신선하던 말던 상관이 없다고. 이게 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신선함과 상관없이 같은 양을 먹는다. 요걸 기준 삼아가지고 보기를 보시는 거라고. 알겠어? 봐봐. 그 학생들이 영화의 컨텐츠를 무시하는데 아닌 거 알겠죠? 영화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거부한대. 패트닝, 살찌는, 기름진 음식 먹는 것을 피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무슨 말이야, 이게. 관심이 없대. 무관심하대. indifferent. 뭐에? 팝콘의 맛에 무관심하대. 그 무슨 말이야? 팝콘의 신선도에 상관이 없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뭐 하기 쉽냐면 장소의 차이에 영향받기 쉽다. 장소가 나온 적은 없고요. 보는 거, 영화를 보는 걸 선택합니다. 팝콘 때문에 영화 봅니까? 이것도 아닌 거 알겠지? 신선도에 상관없이 같은 양을 먹는다. 즉, 팝콘의 맛과는 상관없다. 무관하다. 무관심하다. 이게 정답되는 거야. 알겠어? 아하! 빈칸을 풀 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군요. 뭡니까? 내가 눈으로 본 것을 갖다가 기준을 삼아가지고 정답을 쓴다. 이게 포인트라고. 뭐라고? 내가 눈으로 본 것을 기준 삼아 정답을 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훨씬 더 빈칸에 대한 눈이 커질 거예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독해 인사이드아웃의 거의 모든 것이 다 요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32번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38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봐봐. 문장도 볼 건데 잘 보세요. 어떤 걸 볼 거냐면 기본적으로 different가 있을 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다른이지. 그런데 이 친구가 뒤에 복수명사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 얘 뜻이 다른도 있지만 다양한이라는 뜻이죠. 다양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별표를 한 3개 정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The effect가 있고 effect 아니면 influence 아니면 impact야. 다 영향력이란 똑같은 뜻인데 이렇게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뒤에 of A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on B를 이렇게 씁니다. 물론 그냥 of A가 없이 on B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주제 문제에 보기로 엄청 잘 나오는 친구고 독해할 때 겁나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봐봐. 영향력인데 A가 B에 미치는 영향력이란 말이야. 필기하시고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뭐라고? 반드시. 겁나 중요. Effect, influence, impact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력.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엄청 중요합니다. 볼게요. 그것은 줄 거야. 당신한테 뭐를 줄 거냐면 several, 몇 개의 다양한 방식들을 줄 거야. 이 말이겠지. 됐습니까? 뭐 하는 방식이냐면 to measure, 측정하는 방식인데 잘 봐봐. effect of A on B지. 그럼 뭐를 측정하는 것이냐면 이러한 요소들이 상승이니까 빵 도우에 여기서 rising이라는 건 부푸는 거야. 부풀림, 부품?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이러한 요소들이 빵 도우의 부풀어 오름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줄 거야. 이 말이야. 오, 말이 조금 어렵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이펙트를 보고서 of A, on B구나. 이러한 요소들이 빵의 도우가 부풀어 오르는 것에 미치는 영향력. 이 말이야. 됐습니까? 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잠깐 퍼스한 다음에 여러분들 요 포인트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 했습니까 여러분들? 좋아. 이것은 줄 것이다. 너에게 몇몇의 다양한 방식들을 측정하는 영향력들인데 이러한 요소들이 빵 도우의 부풀어 오름에 미치는 영향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명확해. 자, 순서, 문장 서인 문제인데 잘 보세요. 이걸 참 학생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잘 봐.
컨셉을 이해해볼게. 컨셉을. 얘는 답이 3번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번이라고 했을 때 3번에 있다가 올라간 거야. 뭐라고? 3번에 있다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 문제를 얘를 갖다가 1번에 넣어보고 2번에 넣어보고 3번에 넣어보고 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는 요 제시문에 있던 친구가 어딘가에 있다가 올라간 거야.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답이 3번이라고 했을 때 3번을 지나가는 타이밍에 뭔가 여기가 어색하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3번에 있던 문장이 위로 올라간 거니까 3번이 쏙 비었을 거 아니야. 그런 컨셉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1번 넣어보고 2번 넣어보고 3번 넣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문장 삽입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문 속에 단절이 있지 않을까를 확인해 보시는 거야. 됐습니까? 1번 지나갈 때 2번 지나갈 때, 3번 지나갈 때, 4번 지나갈 때, 5번 지나갈 때 뭔가 끊기는, 뭔가 내용상 어색하거나 갑자기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를 확인하시는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방식대로 얘를 갖다가 하나씩 넣으면은 쉬운 문제는 풀리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때려 죽여도 안 풀린다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단절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 됐습니까?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제시문의 소재를 좀 확인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친구들아 영어는 뭐를 좋아하냐면 철수는 철수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영희는 영희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철수 영희 이렇게 안 갑니다. 철수 얘기 다 하고서 그 다음에 영희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소재끼리는 붙어있구나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고 됐어? 그 다음에 같은 소재라면 큰 줄기에서 작은 줄기로 가는구나 이렇게 좀 인식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뭐라고? 큰 줄기에서 작은 줄기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야? 국가 얘기를 하다가 국민 얘기를 하는 거야. 과일 얘기를 하다가 사과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큰 줄기에서 작은 줄기. 같은 소재는 엮여 있고 같은 소재라면 큰 줄기에서 작은 줄기. 국가에서 국민, 과일에서 사과. 됐습니까? 이게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를 풀면서 무슨 얘기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볼게요. 하지만 훨씬 더 많아. 뭐보다? 성분보다. 사용된 성분보다 많대. 뭔 말이야? 넘어가. 기온이 아마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디에? 비율에. 빵의 도우가 부풀어 오르는 비율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줍니다. 최악은 얘를 보고서 하나씩 넣는 게 최악이야. 그럼 지금부터는 친구들 지문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를 좀 관심 가지면서 읽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선생님 저는 여기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보겠습니다. 당신은 궁금해할지도 몰라. 무엇을? 무언가가 속도를 높일지 낮출지를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속도냐면 어떤 처리 과정의 속도야. 효모가 빵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기 위해서 반응하는 그 처리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대요. 뭔가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구나. 됐습니까? 정답은 yes야. 무언가가 그 빵에 도우가 부풀어 오른 것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겠죠. salt는 소금은 실제로 낮춥니다. 무엇을? 반응을. 반면에 슈가는 스피드업 시킵니다. 보세요. 보니까 흐름이 요 스피드업 하거나 슬로우 다운 한다는 건데 salt는 보니까 슬로우 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슈가는 보니까 스피드업 시키죠. 흐름 괜찮아 안 괜찮아? 나쁘지 않죠. 두 번째, 종종 베이커들은 사용할 것입니다. 조합을, salt와 슈가의 조합을 사용할 것입니다. 조절하기 위해서 뭐를? 비율을. 그들의 빵이나 롤의 어떤 부풀어 오름의 비율, 속도를 갖다가 조절하기 위해서 슬로우 다운 시키는 거, 스피드 업 시키는 것을 조화시킬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2번도 괜찮아요. 물을 쓰는 건데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을 쓰는 게 현저하게 줄입니다. 무엇을? 효과를. 효모의 효과를 현저히 줄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것도 속도 얘기니까. 게다가 바깥의 온도는 어느 동안에
그 부풀어 오른 동안의 바깥의 온도가 또한 대단히 영향을 줍니다. 당신의 결과에.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는 거에 대한 속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것은 줄 건데 너한테 몇 개의 다양한 방식들을 줄 겁니다. 측정하는 이러한 요소들, 앞에 있는 요소들이 빵의 도우에 부풀어 오르는 데 미치는 영향력에 측정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을 줄 겁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단절이 있어 없어? 단절이 느껴지지가 않죠. 됐습니까? 그러면 큰일 난 거야? 아니라고요. 뭘 보시냐면 제시문의 소재를 보시면 제시문은 온도지. 온도가 빵의 도우가 부풀어 오는 그 속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고. 그러면 제시문의 소재는 뭐라고? 온도라고. 그러면 같은 소재끼리는 붙어 있어야 되니까 온도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온도. 온도. 누가 봐도 여기부터 아니야? too hot, too cold지. 그 다음에 4번 뒤에도 temperature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가 들어갈 위치는 3번, 4번, 5번 이런 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온도가 이렇게 있는데 봐보세요. 여러분들. 온도가 하지만 앞에선 다른 얘기 하다가 하지만 다른 것도 있지만 온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것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온도라는 큰 개념에서 차가운 것, 뜨거운 걸 분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큰 온도라는 개념에서 차가운 것, 뜨거운 것이니까 먼저 제시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버트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흐름이 바뀐다. 근데 온도 얘기를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3번, 4번, 5번. 왜? 이때부터 온도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됐어. 그런데 버트가 있어서 뭔가 다시 한번 시작한다의 느낌도 들면서 온도라는 큰 개념을 얘기한 상태에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그 다음에 바깥 온도까지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오니까 그 첫 번째에 있는 3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느낌이 아니라 고3 느낌의 그 형태로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약간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내신이 중요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아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를 여러 번 들으시면 본인 것이 어느새 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고3이 되기 직전부터 해가지고 모의고사라든지 독해를 많이 푸시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양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물처럼 다가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풀었던 문제들 복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다음에 뵐게요.